주인 연하의 신분을 이용해 만남을 가졌던 향선. 그런 그녀가 연하라고 굳게 믿고 사랑을 키워나갔던 강선. 홀로 그를 짝사랑했던 신분의 진짜 주인공 연화. 이들 세 사람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하고도 위험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 때는 조선 현종 제위기. 저 혹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도착한 지 한 시즌 정도 되었소만.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강선이 이 녀석은 대체 어딜 간 게야? 같이 무난 인사를 받자고 그리 일렀건만. 녀석하고는. 미안하다. 응?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좀 높여보라고, 높여. 높여. 야, 높여보라고. 아씨. 아 진짜 이게 무슨 공변이. 아니 대건 대체 뉘쇼? 송구합니다. 연하씨, 던집니다. 받으세요. 큰일 날 뻔했네. 그나저나 저 나리는 누구시람? 연하씨, 잘 받으셨어요? 연화낭자라 감히 내 얼굴을 밟고 그냥 가? 낯선 곳에서 잊지 못할 첫 만남을 가졌던 강선과 향선. 시작부터 어긋나고만 두 사람의 달콤살벌한 로맨스가 지금 펼쳐진다. 대체 왜 이렇게 늦은 것이야? 잠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고 했지. 기분 푸셔요, 아씨. 그나저나 무난비로 간 보람이 톡톡히 있었습니다. 먹을 것부터 옷가락지까지 아주 야무지게 챙겨주시더라고요. 향순아, 너도 아씨한테 얘기 좀 해봐. 응? 많이. 놀랍게도 연화라는 이름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대체 그녀들이 신부를 속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연아야.
이틀 후에 이찬바댁에서 신년 연회를 연다는구나. 내 직접 가야 하는 것이 맞다만 그날 입고를 해야 하는 터라 네가 대신 문안 선물 좀 전해주고 오거라. 예? 그럼 저보고 문안비를 가라는 겁니까? 그건 애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찬바댁네다. 그런 것을 어찌 아래 것들만 보낼 수 있겠느냐. 이게...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 나라는 매년 새해가 되면 친척이나 지인들을 찾아가 신년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입니다. 헌데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나 같은 아녀자들은 여종을 대신해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이를 문안비라고 하지. 아씨, 소인들도 알고 있는 건데 왜 갑자기 설명을 다 하세요? 너희들만 안다고 될 일이니?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긴 저희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기분 탓인가? 꼭 설명을 해야 될 것만 같았는데. 여튼 됐고, 그 문안비를 양반인 내가 가는 것이 영 체면이 서질 않으니 항선이 네가 나 대신 가거라. 예? 지금 저보고 아씨인 척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응. 난 그런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 너무 싫어. 부탁할게 항선아. 나인 척하고 가. 받은 답례품은 너희들 다 줄게. 연화의 몸종이었던 향선. 그녀는 주인의 부탁에 못 이겨 그만 연화인 척 꾸미고 갔던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드시게. 여긴 어인 일이시오. 그 며칠 전에 연하낭자께서 저희 집에 왔을 때 두고 간 것이 있었는데 중한 물건인 것 같아 돌려주려고 왔습니다. 그러시오. 우리 연하는 지금 방에 있을 것인데. 향선아. 예. 이분을 연하의 방으로 안내해드리거라. 소인을 따라오시지요.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아씨, 큰일 났습니다. 그분이 왔어요, 그분. 대체 누가 왔길래 이리 소란인 게야? 저번에 문안비로 갔던 그 집 도련님이요. 절 찾아오셨다고. 헌데 뉘신지. 혹 날 기억 못하는 것이오? 잘 모르겠습니다만. 난 낭자를 본 것도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본 것 같소만. 저 이거 고맙습니다. 무난비로 왔던 향선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만 강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던 것이다. 내일 만나자는데? 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저는 못 나가요. 아니, 안 나가요. 아닌데? 너 꼭 나가야 되는데? 너 나올 때까지 집에 찾아오겠대. 아니, 그분께서는 제가 아신 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다 들키면요. 아닌데? 네가 안 들키게 잘해야 되는데? 널 대신 보낸 게 아버지한테 알려졌다간 그날로 너랑 나 둘 다 죽어 먹습니다고. 넌 할 수 있어, 향선아. 내가 곁에서 도와줄게. 아씨. 뭘 하든 네 맘대로 다 하렴. 단 남녀의 선만 지켜라.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연하와 향선. 그들은 위험한 사기 행각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일단은 나가. 무릇사내란 조용하고 단아한 여인을 좋아하는 법. 허니 너는 확 깨는 모습을 보여줘. 너한테 완전히 질릴 정도로 말이야. 송구합니다.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 미인은 잠이 많다더니 그 말이 참말이었나 봅니다. 배고파. 이 끼니를 걸었더니 허기가 지네요. 그럼 뭐 좀 먹으러 갈까요? 이게 요즘 저작거리에서 완전 유행하는 음식이랍니다. 이 소고기 산적이랑 가래떡을 하나씩 끼워서 만든 요리인데 줄여서 소떡이라고 부른답니다. 소떡. 강선을 떨쳐내기 위해 만남에 응했던 향선. 하지만 이 만남으로 강선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져 갔다. 서로 만난 둘은 필시 광안전의 신선일 겁니다. 오늘 밤 달이 밝으니 옛 인연을 잇는 것이요. 이걸 정말 그 도령이 줬단 말이야? 예, 아씨. 헌데 뭐라 적혀 있습니까? 제법 시문에 예가견이 있는 분이로군. 답하시게요? 그러다 괜히 들키기라도 하면. 아닌데? 답 줄 건데? 왜 답시나 안 주냐고 물어보면 넌 뭐라고 답할 건데? 설마 양반댁 교수가 글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거지? 배필은 원래 하늘이 정하는 것. 세간의 중매쟁이만
공연이 수고로웠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써 대신 표현했던 강선. 그를 몰랐던 향선은 연화의 도움을 받으며 강선에게 답장을 했다. 머지않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연정을 키우며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갔는데, 그러는 동안 이들 사이에서 홀로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가 한 명 더 생겨나고 말았다. 주인 연화의 신분을 이용해 만남을 가졌던 향선. 그런 그녀가 연화라고 굳게 믿고 사랑을 키워나갔던 강선. 그리고 그 중간에서 홀로 그를 짝사랑했던 신분의 진짜 주인공 연화. 이들 세 사람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하고도 위험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 요즘 제 여식이 2차 판택 자제분과 종종 시간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둘을 맺어주는 것이 어떻겠소? 저야 그것보다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 내 수일 안으로 사람을 시켜 사주단자를 보내겠소.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드시죠. 아씨, 강산도련님과 혼례 날짜가 잡혔다 들었는데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래, 아버님들끼리 정하신 듯 하더구나. 안 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도련님을 찾아가 사실을 말하면 너 같은 청껏을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느냐? 설마 그런 허황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것이 아니오라. 우리가 꾸민 일이 밝혀지면 난 아버님께 문책을 받는 것으로 끝날 테지만 넌 양반 흉내를 냈다는 이유로 큰 벌이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도련님께선 여종에게 속았다며 손가락질 받을 터인데 정녕 그리 되기를 바라는 것이냐? 그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아무렇지 않은 듯 도련님을 만나거라. 그리고 이 서신도 전해주고 내일이 네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야. 아씨, 다음 날
많이 기다렸어? 아니요, 저도 조금 전에 왔습니다. 이거.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 참 좋은 시문이네. 저 도련님 당분간은 못 만날 것 같습니다. 혼례 준비로 이래저래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말이지요. 앞으로 평생을 같이 있을 텐데 그까지 며칠 내가 못 기다리겠어? 강선을 속인 채 사랑을 시작했던 향선. 그녀는 이별마저도 그를 속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정대로 강선의 혼례가 치러졌다. 일단 예정대로 혼례를 치르긴 했지만 설마 첫날 밤까지 함께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연하낭자. 놀랍게도 강선은 이미 연화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내일 아무렇지 않은 듯 도련님을 만나거라.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여인은 연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연화이기 때문이지요. 당신 앞에서 내 흉내를 내는 여인은 내 몸종인 향선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오늘 술시에 저희 집 앞에서 만나시지요. 그대가 정말 연하낭자시여? 어찌 이런 일이 혼례날까지 잡았건만. 혼례를 무르지 마십시오. 그랬다간 향선이에게 해가 갈 것입니다. 그 아인 감히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만약 혼례가 어그러져 이 이야기가 새어나간다면 그 아인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연하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들은 강선. 그는 향선을 지키기 위해 연하와의 혼례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지금 이게 진짜 네 모습인 것이냐? 도련님, 내가 연모했던 여인은 누구란 말이냐? 모두 네가 만들어낸 허상인 것이냐? 아닙니다. 비록 신분을 속이긴 했지만 그 마음까지 속인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은 있었다. 헌데도 넌 날 끝까지 속였지. 그렇게 속는 내 모습이 참으로 우스웠겠구나. 처음엔 도련님과의 만남에서 벗어나고 싶어 거짓을 말했습니다. 허나 저도 모르게 감히 도련님을 연모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 거짓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도련님.
뒤늦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향선. 하지만 강선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서방님, 눈 좀 떠보십시오, 서방님.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어서 의원을 부르거라. 서방님. 그로부터 며칠 후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진 강선. 서방님께선 괜찮은 것이오? 작은 대감님께서 쓰러지신 건 몸의 병 때문이 아닙니다. 하면 대체 이유가 뭐란 말이오? 작은 대감님께서는 일찍이 여린 양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헌데 음기 가득 머금은 여인과 맺어졌으니 몸이 탈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 하면 고칠 방도는 있는 것인가?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것이 강선을 고치기 위해 여인들의 진맥을 시작하는 의원 송학천. 대체 그에게 숨겨진 의중이 무엇이기에 그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여기엔 없습니다. 원래 주변 사람으로부터 찾는 게 가장 좋은 법인데 혹 다른 이들은 없는 것입니까?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걔는 작은 마님 친정에 있는 앤데? 찾았습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작은 대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양기 가득한 여인을 첩으로 들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방법밖에 없지요. 의원 송학천의 제안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강선과 향선.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그 결말은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으로 끝을 맺었다.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하면 작은 대감님께서는 분명 쾌차하실 겁니다. 문안비 풍습으로 맺어진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정월 초 세시 풍속과 함께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의 문안비 풍습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 두 남녀의 사랑을 이어준 송학천 역시 당대 의원으로 이름을 알린 실존 인물이었던 것으로 볼 때 이 이야기 또한 완전한 허구의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치 동화 신데렐라처럼 조선시대 여종들에게 잠깐이나마 다른 삶을 선물했던 문안비 풍습. 이 독특한 풍습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때는 청나라 순치제 제위기. 어찌된 일인지 궁안의 허름한 행색의 여인이 활보하고 있었는데 대체 언제까지 저리 씻지도 않고 버틸 작정인지. 사람 인생 모른다더니 한순간에 저리 나락으로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어. 먹어! 먹어!
지금 내게 반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저 같은 게 뭐라고 태우마마께 반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씻지도 제대로 먹지도 이 탕약까지 거부하는 것이 나에 대한 반항이 아니고 대체 무엇이냔 말이다. 더 이상 삶을 연명할 목적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수마라고. 제발 이 탕약을 먹고 기운을 차리거라. 내가 이렇게 빌터이니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천하의 황태호를 무릎 꿇게 만든 여인 수마라고. 그녀는 대체 누구인 걸까? 시간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마님! 당시 태자의 유모였던 수마라구. 그녀는 청나라 황실에 없어선 안 될 존재였다. 무슨 일이냐? 태우마마의 탄일을 맞춰 지을 옷감이 도착하였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견사는 빛에 약하거늘 해를 너무 오래 봤구나. 태우마마께선 운문비단의 촉감을 좋아하신다. 그러니 반드시 갓 뽑은 견사로 만든 운문비단으로 다시 준비하라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마마님. 어찌 만져만 보고도 척하면 딱 마마님도 모르는 게 있긴 할까? 그러니 태우마마께서 수십 년간 옆에 두시는 거겠지. 우리도 열심히 배워서 마마님처럼 되자고. 그깟 옷감 좀 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유모의 손재주야 국민들 모두가 알아주지 않느냐. 신첩도 조금만 배우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신들도 어려워하는 사서삼경을 안 보고도 줄줄 외울 정도니. 독학으로 그 정도면 대단하지. 그래서 폐하께선 신첩보다 마마님이 더 좋다. 그겁니까? 내일에서 널 좋아하느니라. 어서 똑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마마님이 더 좋습니까? 능력의 인품까지 겸비한 수마라구는 황제의 신임까지 얻을 정도였다. 태우마마, 탄이를 경화드리옵니다. 아이고, 우리 태자. 내 감동에 눈물이 다 나겠습니다. 태후마마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다들 듭시다. 효장 태우의 사람이었던 수마라구는 태우가 궁에 입성하기 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보필해온 인물이었다. 아차, 우리 태자 이제 슬슬 글 공부를 해야 할 터인데. 글 공부 싫은데. 그렇다면 우리 유모가 스승이 되는 건 어떨까요? 유모요? 할래요. 유모라면 좋아요. 녀석, 유모가 그래도 좋은 것이냐? 예,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모가 만들어줬어요. 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폐하. 한국인 나도 초대받지 못했는데 이거 주지. 황궁에서 수마라구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다. 태자마마! 태자마마! 제가 찾으면 반드시 처소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부마마? 송가옵니다, 폐하. 아부마마. 태자마마와 숨바꼭질을 하느라. 저는 괜찮습니다. 헌데 폐하, 안색이 좋질 않사옵니다. 어찌 이리 열이 오르신 겁니까?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당장 그 손 치우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손을 대셨습니까? 저는 그저 그만하거라. 어찌 황후도 후궁도 아닌 태자의 유모 따위가 폐하의 용안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유모께서는 나와 아주 오래된 분이시다. 허니 얘를 갖춰 행동하거라. 폐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폐하. 그래, 태우마마께선 그 여자랑 같은 몽골 출신이라고 하니 뭐 쿵짝이 잘 맞을 수도 있겠지. 헌데 대체 왜 폐하까지 그 여자를 그리 감싸고 노는 건데? 너 뭐 아는 거 없어? 사람들이 말하길 폐하께서 어린 나이에 즉위하시고 태우마마의 섭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우마마를 많이 무서워하셨다고 합니다. 해서 그때부터 마마님이 다독여주고 외로움을 달래주신 모양입니다. 지가 뭔데 감히. 하면 유모의 단점은 없느냐? 뭐 채잡힐 거라든지. 워낙 인품이 좋고 자기 관리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 내 기필코 그 티끌을 찾아내고 말 것이야. 몇 달 후.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넣지 못하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학비는 대체 왜 이런 무례를 범하는 걸까? 태우마마께서는 그동안 이 여자에게 속고 계셨습니다. 속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수마라고 이 여자는 살인자입니다. 수마라구를 향한 동학비의 충격 발언. 모두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효장 태우는 뭔가 알고 있는 듯한데 20년 전 글쎄, 더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방님 잘 모시거라. 아버지! 아버지! 가난 때문에 홀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낯선 사내에게 팔려간 수마라구. 연이 서방을 뭐로 알고 차라리 따위로 올냐? 내가 이러려고 비싼 돈 누가 또 사온 줄 알아? 아유, 고라지 하고는 수마라구의 혼인 생활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험이란 것이 이 새끼 세상 나오자마자 저승 보낸 주제에 뭐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응? 목숨의 위협을 느낀 수마라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이고 마는데 어린 나이의 수마라구가 홀로 감당해내기엔 너무나도 버거웠던 현실. 수마라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 청나라로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민가에 살던 효장태우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게 됐고 마님! 효장태우는 위기에 처한 수마라구를 구하게 되는데 누십니까? 길을 지났는데 물가에 네가 떠내려왔더구나. 다행히 목숨은 붙어있는 것 같아서 데려왔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몽골 출신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혹시 아느냐?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렇게 효장태우와 인연이 된 수마라구는 효장태우 덕에 새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내가 덮어준 일이다. 두 번 다시 그 일을 입에 올릴 시에는 너부터 쫓겨날 줄 알 거라. 폐하께서도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이만 물러가 보십시오. 당시 타국으로 시집와 외로웠던 효장태우는 같은 몽골 출신인 수마라구를 종으로 들여 정을 나눴고, 수마라구 역시 생명의 은인인 효장태우에게 충성을 다하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온 것이다. 태우마마, 걱정 말거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널 꼭 지켜줄 것이야. 수마라구를 향한 효장태우의 믿음은 그 어떤 위기에도 굳건했다. 며칠 후 누가 보면 한 가족인 줄 알겠다. 그치? 그러게. 은근 잘 어울린단 말이야. 내 앞에선 저리 웃어주는 법이 없거늘. 폐하께서 저리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구나. 날이 갈수록 가까워진 순치제와 수마라구의 친근한 모습에 동학비는 견딜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마는데, 짜증나. 보기만 해도 짜증나. 아예 군 밖으로 쫓아낼 방법 없나? 뭐? 효장태우는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걸까? 아니, 어찌... 그날 밤 효장태우가 향한 곳은 아들 순치제의 처소였다. 그런데 뭐하는 짓이야? 태우마마. 늦은 밤 수마라구가 순치제의 처소에 함께 있었던 것. 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소문일 것이라 여겨 그 소문을 바로잡으려 이르봤건만. 진정 네가 내 아들을 탐한 것이냐? 태우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는 그저 폐하께서 침서복을 한 벌 지어달라 하시어 재단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맞습니다, 태호마마. 저희는 결코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사옵니다. 폐하는 가만 계십시오. 지금 두 사람이 궁원에서 어떤 초문이 돌고 있는지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주문이라뇨, 태우마마. 소인이 어찌 폐하와... 내 너를 보고 싶지 않으니 당분간 내 눈앞에 띄지 말고 근신하도록 하거라. 수마라구를 향한 효장태우의 굳건했던 믿음도 아들과의 추문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을 예상한 듯 모습을 드러낸 동학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수마라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학비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민 걸까? 너 내가 평생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줄까? 예? 지금 당장 궁인들에게 폐하와 유무가 심상치 않은 사이라 소문을 퍼뜨리거라. 수마라구가 태우마마 몰래
폐하의 옆자리를 노린다고. 폐하께선 수마라구의 노골적인 애정 공세에 못 이겨 결국 두 사람은 매일 밤 미래를 벌인다고 말이다. 폐하께서도 늘 같은 침소복 말고 새로운 것을 입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이라. 유모의 솜씨가 그리 좋다던데 한번 맡겨보십시오. 동학비의 계략으로 인해 효장태후에게 외면당한 수마라구는 씻지도 제대로 먹지도 않은 채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니 사람은 주제를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게 노비 출신이면 노비답게 허드렛 일이 나을 것이지. 참으로 꼴 좋습니다. 태우마마께선 절대 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간 꼭 다시 나를 믿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수마라구의 황궁 생활은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수마라구. 그깟 소문 따위에 널 믿지 못하고 내 너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망가져가는 내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더 빨리 올 수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만하십시오, 태우마마. 하면 이 탕약을 먹고 기운을 차리겠느냐? 진정 저를 다시 믿어주시는 겁니까? 그럼 믿고 말고. 마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효장태후의 곁을 지키며 많은 공인들에게 인정받은 수마라구. 그녀의 됨됨이는 후대에도 칭송받으며 몽골 출신인 청나라 황궁의 전설의 여인으로 회자되고 있다. 동학비의 시기 질투에도 불구하고 효장태후와의 굳건한 믿음 덕분에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수마라구는 효장태후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효장태후에게는 물론 청나라 황실에도 헌신했습니다. 순치제의 뒤를 이어 즉위한 강희제는 이 수마라구의 공을 높이사 그녀가 사망하자 성대한 장례를 치러 그녀의 죽음을 예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수마라구의 관을 효장태후의 관이 모셔져 있는 곳에 함께 모셨다고 하죠. 몽골의 가난한 소녀였던 수마라구.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매우 찬란했습니다.